네, 반갑습니다. 이제 항해술은 이제 첫 시간이죠. 그죠? 첫 시간 이제 간략하게 OT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페이지를 좀 펴볼게요. 자, 항해술이란 이제 배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기술을 바로 이제 항해술합니다. 그래서 자, 선박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기술을 바로 이제 항해술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바로 자,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자, 뭐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항로가 길어지겠죠. 자, 항로가 길어진 만큼 날짜가 이제 길어지고 그만큼 기름도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해술은 안전하게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항해술인데,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선박을 이동시키면서 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선 위. 자, 선박의 위치입니다. 선박의 위치. 그래서 이제 항해술이란 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자,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이동시킬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 내비를 켜죠. 자, 내비를 켜고 그 내비는 알아서 이제 뭐 최적 경로, 뭐 최단 경로 또는 이제 이런 뭐 교통비가 좀 덜 드는 경로, 자, 이런 것들을 알아서 탐색을 해주겠지만 선박은 그렇지 않죠. 최적의 경로, 최단 경로를 누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항해수를, 즉 기술을 갖고 있는 항해사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항해사가 해야 될 일은 자, 그 최적의 길을 선박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자,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항해술이다. 자, 됐나요? 그래서 항해술은 별거 없습니다.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주 예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고안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육상에 있는 물표를 통해서 위치를 내는 방법. 그걸 바로 이제 뭐 지문항해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항해를 토대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고 주로 이제 연안 육상 부근을 이제 항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까지 갑니다. 자, 대양항법이라는 게 생기면서요. 그래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 대륙과 대륙간을 이동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천문항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 천문항에는 자, 한 무심코 이제 하늘을 봤더니 자, 달, 해, 별들이 떠 있더라. 또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달, 해, 별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낸다. 그게 바로 이제 천문항법의 기초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 인간들이 이제 뭘 이용하기 시작했죠? 자, 전파라는 걸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자, 이 GPS를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도 자, 전파항법의 일종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항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자, 항해술의 의. 자, 항해술이란 자, 지구 위에서 자, 다른 지점으로 선박을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주된 목적 안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자, 항법의 종류를 이제 구분해 보자면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구도를 좀 언급했죠. 뭐 지문항해, 그 다음에 천문항해, 그 다음에 자, 전파항법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문항법을 보자면요. 첫 번째 1번. 자, 실측항법이 있죠. 그죠? 자, 실측항법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육지에 있는 물표로 위치를 내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A란 물표하고 다음에 이제 B란 물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란 물표하고 이제 B란 물표가 있어요. 자, A 물표, 자, B 물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선박이 자, A란 물표를 자, 가령 자, 360도 방위 중에서 몇 도? 한 340도로 관측했답시다. 340도. 여러분들 이제 주요 사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90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이 방향인가요? 그리고 이제 180도는 한 대략 이 방향인가요? 그리고 이제 270도는 요 방향인가요? 그러면 이제 한 340도쯤 된다면 한 요 방향쯤 되겠죠. 그죠? 자, A란 물표를
몇 도 방향으로? 한 340도 방향으로 이렇게 좀 관측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선을 우리는 이제 위치선이라는데요. 자, 위치선 한 개만으로는 사실상 위치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위치선 한 개만으로 나중에 얻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자, 지금 이제 340도로 봤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있을 때도 340도. 자, 이 위치에 있을 때도 340도. 이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340도 모두 관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을 모두 이은 점이 뭐가요? 바로 이제 그 위치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위치선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자, A 물표를 관측했지만 자, B 물표도 동시에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물표를 340도로 관측함과 동시에 자, B 물표를 딱 봤더니 B 물표의 방위가 30도네. 자, 그러면 이제 B 물표의 방위를 관측한 관측선이 또 그려지겠죠. 이게 한 대략 30도 됩니까? 자, 00도, 10도, 20도, 30도 이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물표를 몇 도로? 30도로 관측했더라. 그러면 이제 이 동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자, A 물표를 340도로, 자, B 물표를 030도로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지점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더라. 이게 바로 이제 실측 위치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실측 위치에 대한 개념은 이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테고요. 우선 이제 실측 위치는, 즉 실측항법은 물체를 실제로 측정한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 자, 한번 볼게요. 자, 실측 위치는 자, 연한 물표를 관측하여 저기 이제 구해진 선박 위치를 선이란다 그랬죠. 자,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선박 위치를 선 위란다. 자, 선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밑줄 어디에 사용된다? 연한 항법에 사용된다. 자,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표는 주로 어디에 있죠? 육지에 있죠. 그래서 이제 육지 부근에서 사용하는 항법. 자, 실측 항법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자, 실측 항법을 기반으로 자, 뭘 할 수가 있다? 대항 항법을 할 수가 있겠다. 대항 항법.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대항 항법을 그 밑에 이제 추측 항법을 안 돼요. 자, 용어에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대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측 항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대항 항법을 좀 적어 놓고요. 자, 추측 항법이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구해진 위치를 우리는 자, 무슨 위치라고 했습니까? 실측 위치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선박이 자, 몇 도로 항해하는지 자, 물표 측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몇 도로 항해하는지 자, 선박이 항해하는 그 침로라고 합니다. 자, 침로를 알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 방위를 알 수 있는 도구가 간단한 도구가 뭐가 있죠? 나침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한 뭐가 있더라? 나침반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실측 위치를 기반으로 야, 자, 요 위치에서 자, 060도로 쭉 가면 여기에 빨간색 섬이 나오거든. 자, 빨간색 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죠. 그죠? 자,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자, 더 이상 위치를 낼 만한 실측 위치를 낼 만한 물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 빨간색 섬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 빨간색 섬까지 대강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 위치에서 뭘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 뭐가 나오더라? 빨간색 섬 혹은 뭐 신대륙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자, 이 항법이 무슨 항법이에요? 자, 대항항법 또는 추측항법이에요. 자, 추측항법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 나침반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더해서 자, 항정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 항정을 알아야 된다. 자, 항정의 개념은 자, 항해한 거리를 우리가 이제 항정이라 합니다. 항정. 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원시적으로 선박의 선속을 측정할 수 있었던 방법이 제가 이제 아마 이제 항해술 시간에는 처음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자, 통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줄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자, 매듭을 지어요. 자, 우리 이제 매듭을 영어로 노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요 선박이 항해할 때 요 통나무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자, 단위 시간당 이게 몇 매듭 빠져나갔는가 그거를 측정하면 곧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박의 손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원식으로 선박의 손속을 측정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의 손속을 측정하니까 뭐라고 나요? 항해한 거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060도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해서 1시간 동안 항해한 거리가 대략 우리 선박은 10마일 항해하더라. 대략 한 요 위치가 되겠습니까? 또 1시간 지나면 대략 한 요 위치쯤 되겠죠. 자, 또 1시간 지나면 대략 한 요 위치쯤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쭉 항해하다 보면 원래는 이 섬이 나야 되지만 가끔 가다가 여기에 도착할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여기에 도착할 때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래는 060도로 이제 쭉 나는 나침반을 보면서 분명히 060도를 맞췄는데 자, 뭐가 잡아간 거야? 외력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외력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밀려나기도 하고 또는 아래로 밀리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까지도 나중에 이제 구분해야 된다. 우선 이제 여기서는 자, 추측항법이라는 것은 자, 뭘 기반으로 한다? 나침반과 항정을 기반으로 나의 위치를 추측해 가면서 자, 항해를 하는 기법을 바로 추측항법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본문에 자, 추측항법은 자, 지구의 모양, 선내에서 구하는 밑줄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 항정과 침로. 자, 이 두 가지 체크해야겠죠. 자,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선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 대항항법 시 이용한다. 얘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추측항법은 어디 이용한다? 대항항법에 이용한다. 자, 두 가지 됐을 것이고. 자, 내려서 밑에 이제 천문항법은 간략하게 구두로만 하겠습니다. 자, 달, 해, 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문항법이 되어 있고. 자, 전파항법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파를 이용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가서 자, 지구상의 이제 용어 볼게요. 자, 지금 항해 1단원이 자, 보기엔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자,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그 뒤에 2, 3, 4 단원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만큼 이제 1단원은 자, 단원 이름 뭐죠? 자, 항해술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항해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인데 수많은 학생들이 자, 이 용어 정의를 좀 소홀히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트레이닝 해보면 알겠지만 자, 이 정의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정의 문제가. 자, 그만큼 이제 기초가 없으면 자, 쌓아봤자 소용이 없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정의 문제는 특히 자, 박스 형태 문제로 많이 활용됩니다. 자, 박스 형태 문제는 곧 무슨 말이겠어요? 자, 기억부터 리을, 미음까지 모든 선지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지선다형하고 결이 달라요. 사지선다형은 그 선지 중에 2개만 알아도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고 혹은 3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사지선다형은. 그런 문제예요. 사지선다형이. 근데 이제 이 박스 형태 문제는 특히 개수형 문제로서 모든 선지를 정확히 알아야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이제 1개, 2개, 3개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높다. 자, 이번에도 이 직전 시험에도 자, 이런 이제 그 항해술의 기초 이제 정의 문제에서 박스 형태 문제가 출제되는데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까다롭게 다가가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그런 개수형 문제, 특히 정의 관련된 개수형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자, 보면 갑니다. 자, 특히 이제 요 항해술의 이제 기초에 관한 부분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많이 활용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실제로 이제 다시 복습할 때 자, 관련된 그림을 스스로 또 다시 복습하면서 그려봐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나와야 돼요. 자, 그래야 몸으로 익힌 거는 절대 까먹지 않는다. 자, 들어갑니다.
자, 지구상의 이제 위치에 관한 영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대권과 속권 볼게요. 자, 이거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림부터 보면 접근하면 쉽다. 자, 앞에 볼까요? 자, 지구가 있죠. 자, 지구의 중심이 있습니다. 지구 중심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구 구를 자, 단면을 딱 자른다 생각해 보세요. 자, 가장 큰 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가장 큰 원이 만들어지게. 자, 당연히 상식선에서 요 지구 중심을 지나게끔 자르면 단면이 가장 넓겠죠. 크고 넓겠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대권이다. 대권. 자, 근데 이 대권은 한 개입니까? 아니죠. 자, 요렇게 여러 방향에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그려보면 요 방향에서 지구 중심을 지나게끔 잘라도 이게 뭐예요? 바로 대권이다. 그러죠? 그러면 자, 속권은요. 자, 작을 소짝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작은 걸 말하는데 자, 이렇게 잘라도 작은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작은 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라도 작은 원일 겁니다. 그죠? 대권보단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않게끔만 자르면 그건 다 뭐가 된다? 속권이 된다. 그래서 자, 대권과 속권의 차이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지구 중심을 지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자, 됐나? 자, 본문 볼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까지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이거 이제 대권은 여러분들 회사용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Great Circle. 여기는 속권은 당연히 작은 의미. 작다 아니 스몰이 되겠죠. 그래서 스몰 서클을 합니다. 자, 보면 자, 대권은 이제 Great Circle 합니다. 자, 지구의 중심 이게 이제 중요 핵심 키워드다. 자,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구를 자를 때 자, 구면 위에 생기는 원이 되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가장 큰 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속권은요. 자, 스몰 서클을 하죠. 자, 지구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 평면으로 이게 이제 핵심 용어죠. 자, 지구의 중심을 지나지 않게 자르면 그게 뭐가 된다? 속권이 된다. 그래서 자, 대권과 속권은 자, 구분을 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자, 지축과 지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구 중심이 있죠. 자, 지구 중심으로 여러분들 요 지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는 항상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전이라 그러죠. 자, 지구는 이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공전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이제 스스로 돌 때 뭔가 축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 축을 바로 지축,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 자전축의 개념이에요. 자전축. 자, 그리고 이제 그 양 끝을 우리는 극이라 한다. 양 끝을 뭐라 한다? 극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홀이랍니다. 자, 뭐라 한다? 홀. 그래서 이제 북이 위쪽이죠. 남이 아래쪽이죠. 자, 위쪽에 있는 극을 북극, 아래쪽에 있는 극을 남극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극의 개념은요. 극의 개념은 자, 진북과 그리고 자, 진남의 개념입니다. 진북과 진남의 개념입니다. 진북과 진남. 진북과 진남. 여기가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진북은 뭘 기준한다? 자전축, 지축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다. 어머네. 자, 지축은 이제 axis of the earth라고 합니다. 자, 통상 이제 약칭 axis라고 그래요. axis가 이제 축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구 자전축을 말한다. 자, 지극을 이제 포례하는데요. 자, 지축의 이제 양쪽 끝을 말하고 여기를 각각 자, 북극, 진북, 남극, 진남이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적도와 거등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도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자, 적도, 오케이, 적도. 자, 적도 어디 있죠? 요 이제 지구 중심부에 있죠. 그죠? 자, 지구 중심부에 이렇게 적도가 존재합니다.
적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림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특징들을 알 건데요. 자, 이 적도의 특징은 첫 번째, 지구 중심을 지나죠. 자, 지구 중심을 지나는 가장 큰 원 뭐라 그랬습니까? 대권이다. 근데 이 대권 중에서 두 번째 특징, 대권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 그랬다시피. 자, 그 중에서도 수많은 대권 중에서도 자, 어디에? 지축에 자, 직교하는 대권은 몇 개뿐이었어요. 한 개밖에 없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바로 적도란다. 자, 지축에 직교하는 대권. 이 바로 적도의 개념이에요. 자, 적도 볼까요, 우선? 자, 적도는 이제 이퀘터랍니다. 자, 지축에 직교하는 대권이다. 그리고 이제 밑줄. 자, 위도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요 적도를 기준으로 자, 위쪽에 이제 반구를 우리는 자, 북반구. 아래쪽을 자, 뭐라 한다? 남반구로 한다. 그래서 이제 북반구, 남반구를 하고 자, 뒤에서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각도로 봐볼까요? 지구 중심부에서. 자, 적도를 0도로 하고 지극까지 아까 몇 도라고 했죠? 직교라고 했죠. 직교니까 몇 도예요? 90도겠죠. 그래서 이제 선박의 위치는 이렇게 이제 각도로서 나타냅니다. 각도로서. 그래서 이제 위도 몇 도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북쪽은 90도까지.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 90도까지. 각각 이제 북이 90도까지, 남이 90도까지 이렇게 측정하는 게 선박의 위치의 개념이에요. 즉 위도의 개념입니다. 알았나?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자, 위도의 자, 기준점이 되겠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이제 거등권 볼게요. 자, 거등권 앞에 볼까요? 자, 거등권은 자, 적도에 평행한 속권 따위를 뭐라 한다? 바로 거등권이 한다. 자, 이 초록색을 바로 이 거등권이라는데요. 이거 이제 아까 밑에서 나열했던 특징과 좀 연결지어서 보자면 첫 번째 대권이야, 속권이다? 속권이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똑같죠. 지축과 마찬가지로 자, 직교한다. 자, 지축과 자, 직교한다. 혹은 자, 지축과 똑같이 직교한다는 얘기는 지금 적도하고 여기 있는 거등권은 서로 평행하다. 그죠? 자, 지금 적도하고 거등권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평행 관계죠. 그죠? 자, 적도와 거등권은 서로 평행 관계다. 평행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결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 평행하다는 얘기는요. 자, 요 위치에 있는 물건이나 선박들은 모두 위도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본문에 자, 거듭권은요. 자, 패러럴이랍니다. 자, 패러럴은 이제 평행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평행. 자, 누구한테 평행하다고 여러분들 상상하면 될까요? 적도에 대해서 평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등권끼리도 서로 평행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도와 평행한 속권 그리고 또는 지축에 직교하는 속권이다. 제가 이제 이 두 개 모두 말씀드렸죠. 자, 적도에 평행한 속권이다. 자, 이게 무슨 용어예요? 거등권의 개념. 또는 지축에 직교하는 속권이다. 이것도 무슨 개념? 거등권의 개념이에요. 잘 알겠나? 그래서 이제 이를 우리는 자, 평행하다 그래서 무슨 권? 평행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같은 동일 거등권 상에 있는 선박이나 위치들은 선박이나 물건들은 다 위도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권이라고 부른다? 위도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용어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마일리지 정리받듯이 쌓아가야 돼요. 자, 내려서 밑에 이제 1번과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 속권의 개념은 좀 잘 봐야 된다. 속권 중에서도 이 중요한 속권 중에 하나다. 자, 이거는 우선 요거 지우고 좀 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자, 지구가 있을 거예요. 그 주위에 카메라 좀만 맞춰주고. 자, 여기 이제 무슨 축이라고 했죠? 자, 지축이라고 그랬죠. 맞나? 지축. 자, 근데 지축이 자,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축이 요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거라면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지축이 어떻게 있다? 기울어져 있다. 이해하겠나? 이건 숫자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지축에 기울어져 있는 각도는 암기합시다. 자, 23도 27분입니다. 자, 몇 도 몇 분? 23도 27분. 자, 암기하세요. 자, 몇 도 몇 분? 이론에서 있다. 자, 몇 도 몇 분? 23도 27분. 23도 27분. 자, 이제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계절 변화라는 걸 겪습니다. 자, 지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절 변화 따위는 없었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지축에 대해서 자, 가장 큰 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뭐가 되죠? 자, 적도인가요? 그죠? 자, 뭐가 된다? 이게 뭐야? 빨간색 요게? 적도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앞에 봅시다. 앞에 볼게요. 자, 이게 지표면에서 자, 태양빛을 가장 뜨겁게 받는 곳은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곳이겠죠. 그죠? 얘가 동의합니까? 동의해? 가장 가까운 곳이 뜨겁겠죠, 지금. 요 위치에서. 자, 그리고 이제 요 하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 하루 동안에, 자, 태양이 가장 뜨겁고 강렬하다 느낄 때가 언제예요? 기온 말고. 가장 뜨겁고 강렬하다. 그게 12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오라 하죠. 자, 실제 지표면의 온도는 자, 정오가 되고 나서 데펴져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오후 2시를 가장 뜨겁다 말하는데 실제로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는 언제야? 12시요. 12시가 맞아요. 그럼 다시 와서 이거 와서. 자, 그러면 이 태양빛을 가장 가까이서 받고 이렇게 이제 가장 머리 위, 내 머리 위 직각에서 받는 요 위치가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겠나? 그러면 이제 태양이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지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위도, 요 해당 위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태양빛을 받는 낮이 되면 아, 정말 뜨겁다. 진짜 뜨겁다. 라는 느낌 받겠나?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요 위도를 우리는 자, 직권이랍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직권이라고 그래요. 자, 직권의 각도는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 각도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자, 요 각도가 곧 무슨 각도겠어요? 23도 27분에 대한 각도입니다. 다만 자, 이 직권은 지금 어디에 있나? 남반구에 있죠. 그죠? 남반구에 있다. 자, 요 직권에 대한 세부 명칭은 제가 좀 이따 구분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 지구 반대편 가볼까요? 자, 반대편 가서 태양이 이제 다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이제 공전해서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볼게요. 자, 지축에 대해서 이제 지구가 똑바로 서 있었을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리마인드 해보는 거야. 자,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몇 도라고요? 자, 23도 27분만큼 이제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고, 실제 지축은. 자, 그러면 이제 요 빨간색 선을 우리는 적도라 했는데 얘 마찬가지. 자, 지구가 이제 요 위치에 있을 때 사실상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쭉 반 바퀴 돌았으니까 한
180일쯤 지났을 때겠죠. 계절이 아예 바뀌었을 때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아예 여름이 된 때가 되겠죠. 동의합니까? 동의를 해줘야 돼. 넘어가지. 동의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큰 반응 필요 없어요. 그냥 눈 한 번 깜빡해주면 돼. 됐죠? 눈 한 번 깜빡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태양빛을 가장 세게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정오처럼 태양빛을 직각으로 받는 것. 이해하겠나?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치가 자 지구 전 전역에 대해서 요 위치가 가장 태양빛이 뜨거울 때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치는 지금 마찬가지로 지축이 한 바퀴 돌면서 여기 거등권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마주하게 되는 낮이 되면 가장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직권이란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구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각도가 몇 도겠어요? 23도, 27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만 자, 그림을 전체 크게 봐서 자, 요 직권은 어디에 있어요? 적도 중심을 아래에 있으니까 남반구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직권은 적도 기준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북반구에 있죠. 그죠?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있는 자 뭐라 그래? 하지권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무슨 권? 하지권. 여기는 우리는 동지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도로 따지면 카메라 여기 그냥 그림 전체 맞춰주세요. 카메라 이제 두 개 같이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로 따져본다면 나 안 나와도 돼. 아니 그냥 설명만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위도로 따져본다면 자 23도 27분 남반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사우스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지권은 23도 27분 노스가 되겠나?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왜 하지권과 왜 동지권으로 불리는지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습니까? 남반구에 있습니까? 북반구에 있죠. 자 우리나라가 대략 어디에 있어요? 요쯤에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38선이 왜 38선이에요? 위도 38도 선에 있기 때문에 38선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대략 어디에 있다? 요쯤에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장 무더울 때 지금 한여름이죠. 지금 태양이 지금 우리 지구가 그렇다면 여기 있다는 거야?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에 지구가 위치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태양빛을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받을 때예요. 비스듬하게 때. 자, 태양빛이 직각이 될 때 가장 뜨겁고요.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받을 때는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노을 질 때, 태양이 질 때, 혹은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때 태양빛이 셉니까? 약합니까? 태양빛 약하죠. 자,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빛을 우리나라는 좀 약하게 받는 때로서 그 계절이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지 팥죽을 먹잖아요, 겨울에.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자, 요 하자는 당연히 무슨 하자겠습니까? 여름 하자예요. 헷갈린다. 그래서 자, 우리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뜨거운 햇빛을 받을 때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는 하지와 동지로 이렇게 직권을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요 하지권의 위도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해 없이 이제 공부를 그냥 마냥 외우다 보면 23도 27분 노스를 하지권인지 동지권인지 나중에 헷갈린 그때가 돼. 그냥 무작정 외우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자, 그 가운데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때는 자, 태양빛이 요 지구 중심을 비추게 됩니다. 자, 그 반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 태양빛이 요 지구 중심을 비추게 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 비추는 거야. 중간을. 자, 이때는 태양빛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서늘한
자, 춘분점, 추분점일 때다. 춘분점, 추분점. 자, 여러분들 이제 추 알고 있죠? 가을과 다음에 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답니다. 보면 자, 거등권 밑에 이제 또 하나 1번 보겠습니다. 자, 직권 볼게요. 자, 직권을 회귀선이라도 합니다. 자, 알아둡시다. 무슨 선? 회귀선. 그래서 이제 각각 요거는 이게 먼저네. 자, 북회귀선, 여기는 남회귀선입니다. 북회귀선, 남회귀선. 자, 적도에서 23도 27분 떨어진 거등권이다. 자, 북을 뭐라 한다? 자, 이 회귀선 중에서 북쪽에 있는 회귀선을 뭐라 한다? 하지권이야, 동지권이야? 하지권. 이걸 구분하라고. 알았죠? 하지권. 그리고 이제 남해 있는 회귀권을 동지권이란다. 자, 극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북극 부근입니다. 항상 얼음이 떠 있는. 그 반대는 남반구에 있는 것은 우리 남극 부근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림을 보자면, 자, 원래 이제 이 지축이 반듯했을 때를 가정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직권이 있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직권은 보세요. 자, 태양빛이 여기까지는 미칠 겁니다. 그죠? 딱 반 잘라가지고. 글라? 여기까지 미칠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요 상부에 있는 부분은 햇빛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영하로 계속 기온은 떨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 뭐가 온다? 얼음이 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위도선 기준으로 얼음이 얼게 되는데, 자, 이 위도선이 지금 지구 중심 적도를 기준으로 이제 몇 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90도에서 결국 이제 뭘 빼면 돼요? 23도, 27분 빼면 되겠죠, 그냥 역으로. 그러면 이제 이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맞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해진 각도가 몇 도다? 자, 66도 33분이 되겠다. 알겠죠? 자, 66도 33분이라는 숫자는 그냥 90도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계함시면 되고. 넘겨요. 다음에 이제 좌우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좌우선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연속인데요. 네, 지축이죠. 자, 지축을 끼고 이렇게 이제 큰 원을 또 그리면 결국에 또 어딜 지나게 돼 있어요? 지구 중심부를 또 지나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자, 뭐라 부른다? 좌우선이 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좌우선 다 한 개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지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이제 다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좌우선이 있다. 이해하겠나? 엄청나게 많은 좌우선. 자, 그러면 이제 이 좌우선 혹은 지축의 개념은 결국 다 나중에 이제 어떤 개념으로 통일되냐면, 자, 진북의 개념이다. 다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자기 좌우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자, 진자를 이제 추가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자, 좌우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지축을 지나는 대권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 알아둡시다. 영어 이제 이론서에 있을 거예요. 자, 뭐라 합니까? 자, 메리디안입니다. 메리디안. 암기합시다. 자, 보면 자, 좌우선은 이제 메리디안이랍니다. 양극, 즉 지축이죠. 양극을 지나는 대권으로. 자, 요거 그 다음에 요 적도하고 관계 봐볼까요? 자, 이게 적도죠. 자, 그러면 자, 요 좌우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이제 지축을 지나니까 결국에 요 적도라는 친구하고도 이렇게 직각 관계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연상하면 안 돼. 자, 이 관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려서 확인해야 실수를 안 한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항해술 시험 보면요. 정확하게도 실수하고 싸움입니다. 실수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한 두세 문제 틀리면 남들한테 그만큼 두세 문제 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해술. 항해술만큼은.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 항해술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봐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본초 자오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자오선을 제가 이제 그냥 지축을 반드시 세워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자오선이라는 친구는 자, 이 지구를 자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자오선들이 있다고 그랬죠. 맞나? 수많은 자오선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자, 기준이 되는 자오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오선. 제가 어제 뭐 해상원 시간은 말했지만 오늘 이제 항해술은 이제 별개니까 자, 옛날에 이제 그 세계 바다를 누가 제패했다고 그랬죠?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가장 이제 오래되고 유명한 천문대가 있습니다. 자,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이 바로 이제 기준 자오선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세상의 중심은 사실 어디였다고? 영국이었다고.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면 자, 본주 자오선은 자, 프라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프라임이 여러분들이 조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그 영화 중에 그 로봇 영화 그 옵티머스 프라임 그거 아닙니까? 그 무슨 영화였죠? 로봇 영화였는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 이제 그 대장 역할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대장 중에 이제 그 로봇들의 사실 뭐 조상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걔 이름이 옵티머스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프라임이 이제 조상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 메리디안을 이제 프라임 메리디안을 한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이다. 자, 뒤에서 배우있지만 자, 밑줄. 자, 경도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이제 두 가지를 그려볼까요? 자, 적도가 있죠. 자, 지축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 적도를 기준으로 자, 위아래 뭘 측정한다? 위도를 측정한다. 위도. 그래서 여기는 자, 북위, 남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좌우선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 좌우선 중에서 사실은 자, 지구는 지축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 지축을 지나는 중심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상식선이 다 이가 되는 건데 자, 이 수많은 좌우선 중에 이제 기준이 되는 좌우선은 정하기 애매하죠. 그래서 누가 정한 거야? 그 당시에 대장이었던 누가? 영국이 정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기준 좌우선은 야, 우리 거다. 자, 누가? 영국. 자, 어딜 지나는? 자, 그린위치 전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좌우선, 기준 좌우선을 기준으로 자, 그 앞쪽에 있는 좌우선, 그 앞쪽에 있는 좌우선, 그 앞쪽에 있는 좌우선, 그 앞쪽에 있는 좌우선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좌우선. 자, 좌우선, 즉 그린위치 좌우선을 기준으로 자, 뭘 측정한다? 자, 글씨가 이상하네. 자, 혹은 서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 자, 위도 기준으로 위아래니까 이제 북반구, 남반구, 북남이 개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린위치 좌우선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니까. 자,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진좌우선을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좌우선이 뭐 자기 좌우선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진좌우선이라는 것은 어딜 지나는? 지축을 지나는 혹은 지극을 지나는. 자, 본문에 자, 지극을 지나는 대권이다. 즉 진북과 진남을 잇는 대권이다. 자, 그럼 이제 자기 좌우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원시적인 나침반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지구 하나의 큰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자석이 또 얼추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각각 그 자석의 끝이 북과 남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
자, 지구라는 자석을 쭉 그려보니 이렇게 지구의 자석이 있더라. 지구의 자석이. 그럼 보시다시피 자, 북극과 남북, 남극, 즉 진북과 진남의 위치는 이제 지극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지구가 만들어 놓은 이 자석의 끝은 정확하게 맞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양 끝을 각각 자, 자북과 자, 자남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북이란 표현이에요. 자, 자북과 자남. 자기장의 북, 자기장의 남쪽이란 표현이다. 됐나? 그래서 이제 이 자북과 자남을 잇는 선이 또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선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자기 좌우 선이란다. 그래서 자, 자기 좌우선은요. 자, 지작이 그걸 잇는 대권이다. 즉 자북과 자남을 잇는 대권이다. 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내려서 밑에 이제 위도와 변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자, 위도와 변이를 좀 그려볼게요, 또. 자, 실제 지축은 기울어져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 똑바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그렸네. 자, 이게 뭐라고요? 족도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지축이라고요. 자, 그리고 요 평행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선이 뭐라고요? 자, 거등권이라고요. 이게 이제 단면은 당연히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정리 좀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도라고 하는 개념은 자, 어디가 기준이다? 적도가 기준이다. 자, 적도를 0도로 해서 자, 위쪽은 북쪽이니까 뭘 붙여요? 노수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남쪽이니까 뭘 붙인다? 사우스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위치는 뭘로 표현하더라?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각도를 측정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리 개념은 모두 각도 혹은 시간으로 배웁니다. 알겠죠? 시간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되는 것이고, 각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와서 자, 지구 중심부에서 지축까지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몇 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 90도까지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북극은 90도 노스가 되는 것이고 남극은 90도 사우스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령 자, 요 거등권의 각도는 자, 지구 중심부에서 요 각도를 30도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거등권이라고 했던 것은 아까 여러분들 이전 페이지 넘겨보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지만 평행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위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권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적도에 평행하기 때문에 혹은 거등권끼리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 위도권이라고 했던 이유는 자, 이 거등권에 놓인 위치들의 위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도권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나? 눈 깜빡.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이겠지만 요 각도도 몇 도란 얘기예요? 30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30도 뭐라 쓰는 것이다? 뭐라고? 노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여기쯤에 있는 우리가 이제 거등권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요 각도가 대략 제가 한 5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초록색 선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들의 위도는 모두 같다는 얘기죠. 거등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거등권의 위치는 몇 도예요? 50도죠. 50도 남반구에 있으니까 사우스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위도 개념입니다. 보면 자, 위도는 영어 알아둡시다. 자, 레티튜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문자 L로도 상합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줄여서 LAT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자, 요거 이제 위도 개념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축약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LAT를 많이 써요. 자, 뭘 많이 쓴다? LAT. 자, latitude의 약자입니다. 자, 위도는 latitude로 자, 어느 지점을 지나는 밑줄 거둔권과 제가 이제 이제껏 그렸던 요 초록색 선과 그리고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어떤 개념이었어요? 거둔권이죠. 자, 거둔권과 자, 그리고 동그라미 적도. 자, 요 빨간색 선이 뭐나? 적도죠. 자, 적도 사이에 우선 첫 번째. 자, 좌우선상의 호위 길이. 자, 좌우선상의 호위 길이를 한다면 요 길을 말한다. 그죠?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 혹은 한번 끊어주고. 혹은 자, 이 호가 자, 지구 중심부에서 이루는 각도. 각도 몇 도였어요, 아까? 30도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상의 위치와 관련된 개념은 자, 각도가 곧 자,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요 30도라고 하는 각도가 곧 지표면상의 거리가 되겠죠. 여겠나? 자, 그게 바로 이제 자, 위도 개념이다. 자, 또는 1번. 자, 적도를 0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북쪽으로 각각 90도까지 측정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된 것은 우리가 북이라 한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을 만한 개념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라 붙이고, 자, 남쪽으로 된 것은 남이라고 이제 사우스북으로 붙인다. 자, 출발 위도는요, 출발지의 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 위도는 도착지의 위도입니다. 도착지의 위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도착을 여기 했습니다. 자, 출발지의 위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50도 사우스죠. 자, 도착지 위도는 30도 노스가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위도 개념입니다. 자, 양가로 자, 변 위의 개념 보겠습니다. 변 위의 개념. 자, 앞에 볼까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림으로 익혀야 쉽습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려볼 건데요. 자, 이 친구는 자, 지구 중심부에서 이루는 각도가 한 20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 선도 마찬가지로 무슨 선이에요? 거등권이죠. 자, 이 거등권의 위도는 자, 몇 도로 할 수 있겠나? 20도 사우스가 되겠죠. 자, 몇 도 사우스? 20도 사우스가 되겠다. 자,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림을 그리려 하냐면 자, 30도 노스에서 자, 20도 사우스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뭔가 머릿속에 계속 막 굴려야 될 거예요. 뭔가 상상을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리면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리면 직관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20도 노스에서 다시 이제 30도 노스에서 20도 사우스로 움직였을 때 이게 이제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림 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여기까지 몇 도? 30도. 여기까지 몇 도? 20도죠. 자, 총 각도, 움직인 각도는 몇 도입니까? 몇 도? 50도죠. 그죠? 몇 도? 몇 도? 50도야. 그래서 이제 얘는 50도인데 그 다음에 보로 붙여야 된다. 자, 아래로 갔습니까? 위로 갔습니까? 아래로 갔죠. 자, 아래로 갔으니까 부호는 뭘 붙여요? 남쪽이면은 사우스가 되겠다.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50도 사우스에서 그다음에 20도 사우스로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50도에서 20도 움직였으니까 그거 반대니까 이거 빼면 되겠구나. 몇 도예요? 30도죠. 자,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어요.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몇 도 움직였어요? 30도죠. 자, 30도 움직였다. 다만 자, 움직임 방향은 어디서 어디에? 아래에서 위쪽이죠. 그래서 부호를 뭘로 붙인다? 노스로 붙인다. 노스. 노스. 자, 그 반대 보겠습니다.
자, 20도 사우스에서 50도 사우스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 반대죠. 20도에서 50도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각도는 똑같이 몇 도예요? 30도인데, 30도인데, 다만 이동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제 부호는 뭐가 되겠다? 사우스가 되겠다. 그래서 자, 배가 이동한 요 각도나 거리에다가 이동한 방향을 붙여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변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본문에 자, 변이란 두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출발지를 지나는 거등권과 도착지를 지나는 거등권, 이게 바로 두 거등권이죠. 자, 두 거등권 사이에 좌우선상의 호의 길입니다. 요 호의 길이, 좌우선상의 호의 길. 자, 내려서 밑에 이제 계산 방법. 자, 계산 방법은 이렇게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건 사실 초등학생 문제들이에요. 초등학교 문제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해야 된다. 정의를. 자, 두 지점의 위도가 같은 부호라는 것은 우리 이제 동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명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자, 뭐라 해? 동명. 자, 봐봐요. 간단한데요. 자, 북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면 그게 동명이야. 남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면 그게 동명이에요. 근데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했다거나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면 그건 이제 이명이라 불려요. 그렇지 않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연습 문제. 자, 지금 이 경우는 이 둘은 동명의 관계입니까? 이명의 관계입니까? 이명의 관계죠. 자, 지금 이 둘의 관계는 동명입니까? 이명입니까? 동명의 관계죠. 그죠? 사우스니까 동명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문구는 뭐냐면, 자, 동명일 때는 뺀다야, 더한다야? 뺀다야, 더한다야? 뺀다죠. 이명일 때는 더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예요. 동명일 때는 더한다, 혹은 뺀다. 이명일 때는 더한다, 혹은 뺀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된다.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거는 예시로 확인해라. 그리고 시험장 가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반복 학습이 좀 부족했을 때 시험장 가서 분명히 이제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입을 하면 돼. 대입을 하면 돼. 숫자 그냥 써놓고, 막 뺐는지 내가 더했는지 그걸 확인하면 돼요. 자,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동명의 관계죠. 동명의 관계에서 요 숫자를 어떻게 쓰면 여러분들 20하고 50 사이에 뺐습니까? 더했습니까? 뺐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의 관계는 어떻게 한다? 뺀다. 그리고 이제 요 관계는 여러분들 동명입니까? 이명입니까? 이명의 관계 아니에요. 자, 이명의 관계에서 요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잖아요. 더하니까 50 사우스가 나왔지. 이해하겠나?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인해봐라.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